방금 물 마시려고 했는데 라디오 정보센터가 끝나버려서 생수병을 옆에다 내려놨습니다. 이 생수병을 들고 있는데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나중에는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다 친구들이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어떻게 물을 돈 주고 사 먹냐고 그랬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너무나 그게 당연한 시대죠. 근데 여기서부터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 물을 사 먹게 됐을까? 봉이 김선달을 만난 후부터일까? 라떼 경제사 시간입니다. 경제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 오늘은 생수의 변천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질문해놓고 저는 이제 물 한 잔을 마실 건데요. 우리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집에서 지하수 해서 그냥 바로 수돗물 마셨거든요. 이 생수 판매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기는 있었다고요. 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생수 판매는 아니고요. 예. 이제 그래도 먹는 물을 판매하기는 했었습니다. 네. 일제 강점기 때부터 탄산수가 좀 유명했었는데요. 이제 1912년에 보면은 군용 및 일본 수출용으로 충청도 초정리에 물 공장을 세워서 이제 사이다하고 탄산수를 제작을 했어요. 1912년에요. 네, 사실 초정약수는 지금도 좀 유명하죠. 약간 그 탄산 성분이 있는 물. 네네네. 톡 쏘는. 아하.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일본 기업이 만들었던 초정 탄산수 상표가 구리수다루. 이게 무슨 뜻인지 일본어인지 구리수다루? 네,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크리스탈이라는 말을 이제 그대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이제 받아 적은 그거더라고요. 1910년대에 크리스탈을 일본 사람들이 발음한 대로 네네. 구리수다루. 네네. 그 이후에도 뭐 먹는 물 판매는 좀 계속이 되기는 하는데요. 보통 외국인들 한국에 온 외국인들 대상으로 좀 판매가 됐고요. 그래서 1974년에 경향신문을 보면 이색 기업을 소개한다면서 네. 이제 맹물을 파는 외국계 기업이 있다. 맹물. 네네,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사실 맹물을 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제 톤이 느껴져요. 이게 막 곱게 보지는 않는 톤이 느껴졌는데.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겠죠. 저 맹물을 파는 이 신기한 기업의 이름은 다이아몬드사인데요. 네. 서울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물갈이를 하느라고 고생을 한다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되게 잘 됐대요. 그게 이제 70년대 네네. 이야기고 그때는 맹물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죠. 물갈이 이거 예전에 저도 어릴 적에 많이 겪어봤었는데 다른 지역 가서 그쪽 수돗물 먹으면 이제 배탈 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네. 외국인들도 그런 마찬가지였던 거네요. 네. 당연히 그거를 사간 사람들도 외국인일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먹는 생수는 그때 보면은 이제 물갈이를 하는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유별나게 좀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사치를 부리려고 하는 별난 행동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별난 행동이다. 네, 이때 보면은 뭐 자연식 애호가들 생수, 뭐 맹물을 돈 주고 사 마셔, 뭐 이런 거. 기사 제목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보면요, 뭐 이 맹물 애호가들은 수돗물에 소독약 냄새가 역해서 뭐 비싼 값을 주고 맹물을 사 먹는다. 아니면은 커피나 칵테일을 만들 때는 꼭 맹물이 필요하다는 극성스러운 외국인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그랬던 건, 그러니까 기사와 달리 실제를 보면은 생수 시장은 계속 좀 커졌던 것 같아요. 1982년 4월 매일경제를 보면 이 생수 먹는 샘물을 사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풍경을 보고 맹물을 파는 업소가 늘어났다. 정말 신기하다. 왜 그럴까? 이런 기사들이 좀 실리고 있더라고요. 80년대 초반에는 그걸 이제 신기한 풍경으로 네네. 봤던 거고요. 그러면 당시에는 생수 가격이 좀 얼마였을까요? 좀 비쌌을까요? 네, 비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무래도 시판이 좀 금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시판은 금지였다. 예, 요만한 병에 대한 얘기는 잘 안 나오고요. 이제 이만한 갤런으로 큰 사는 통. 정수기 이렇게 꽂는 것 같은 그런 예. 통에 대한 가격이 좀 나오는데 서울 올림픽 때문에 잠시 생수 시판 금지가 좀 팔렸었거든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때 그 1988년 기준으로 보면 19리터, 그러니까 5갤런 허가 업체가 요게 한 병이 3,000원. 무허가 업체가 5,000원에 팔았는데요. 이 3,000원도 적은 가격이 아닌 게요. 대리점 유통 마진이 70%가 넘게 붙어 있는 가격이었다고 해요. 근데 3,000원이면은 그 당시에 내복 위아래 한 벌. 아니면은 이제 중학교 참고서 한 권, 그 전과라는 단어 익숙하신 분 계실 텐데 그거 한 권, 그게 3,000원 언저리였습니다.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도 한 1, 2만 원 했다라는 거네요. 네. 그러면 80년대 기준으로 좀 비쌌던 걸로 보이고, 근데 이게 앞에서 이야기해 준 것처럼 서울올림픽 때문에 잠깐 좀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지. 네. 그 전까지는 불법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왜 불법이었을까요? 직접적으로 딱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빈부격차가 드러나서 위화감이 느껴진다. 이 이유였습니다. 맹물을 돈 주고 사 먹는 거는 위화감을 조성한다. 네. 그게 80년대 시각. 네. 그 전에는 사실은 이제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좀 정착이 안 된 면이 있었고요. 예. 이게 조금 저변이 넓어지고 내 주변도 사 먹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60년대는 물론이고 1970년대까지도 한창 상수도 공사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수돗물이 나온다는 것도 사실은 살짝 이제 좀 최첨단인데 일상적으로 먹는 물을 사 먹는다는 거는 그 당시 기준으로는 너무 심각한 사치인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74년 8월에 보존 음료수라는 업종을 신설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는 아예 개념이 없었다가 이제는 조금 개념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정수 처리한 물을 식품으로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시판 금지가 되어 있기는 했죠. 아하, 그렇구나. 지금 많은 분들이 생수 관련된 그 추억담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6610님은 대전 살 때 초정 약수 통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소화는 정말 잘 돼요라고 보내주셨고, 이재정님은 담임 선생님께서 혀를 끌끌 차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군은 면역력이 약해서 물도 못 먹는다. 이러면서. 근데 외국 사람 입장에서 이제 물갈이 하면서 배탈이 난 건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아유 저 사람들 면역력이 약한가 봐. 또 이렇게 봤던 거고요. 자, 그러면 불법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또 한시적으로 허용이 됐었고, 근데 항상 뭔가 판매하는 것 같다가 중간에서 장난치는 상인들이 좀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생수도 있었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가 생수라고 하면은 지하수를 그냥 이제 뽑아서 판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까다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음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취수원 근처에 뭐 오염원인 목장이나 공장도 없어야 되고요. 그렇죠. 뭐 중금속 함유량이라든지 뭐 위생 기준이라든지 지켜야 될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 살균 처리도 해야 되고요. 이게 살균 처리 안 된 산의 약수 그냥 드셨다가 그 병원성 대장균인 O157 오염돼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보면은 시판은 금지가 돼 있는데 수요가 있어가지고요. 그 당시에 막 생수 업체가 그냥 배달 차량을 동원해서 아파트 단지에 배달을 막 했다고 해요. 요새 아침에 뭐 우유나 요거트 배달하는 것처럼 네. 이제 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사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뭔가를 좀 금지를 하고 시장에서 수요는 폭발을 하면 관리 감독이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업체들만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 시장이 앞서가는 거죠. 네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생수를 사 먹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조금 바로 직전을 좀 짚어볼게요. 네. 1980년대 후반 아직 이제 생수 시판이 좀 금지가 되어 있을 때 이미 생수 시장이 연 70억 원에 달했는데요. 1989년 그러니까 올림픽 끝난 바로 직후 8월에 이제 기사를 또 보면요. 그러니까 수돗물이 오염돼서 정수기가 불티나게 팔린다. 이제 각 산 약수터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순식간에 지난해 동기 대비 40% 매출이 늘어났는데, 근데 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아직 생수 시판 허가가 안 나서 생수 시장이 작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사를 또 보면 어쩔 수 없이 다음 달에 보사부가 네. 생수 시판을 허가를 해줄 예정이라서 앞으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다.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저는 보사부가 좀 약자인 줄 알았는데 네. 지금의 보건복지부를 옛날에는 그냥 보사부라고 불렀다. 이름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당시 이제 수돗물에 대한 좀 불신이 컸다라는 얘기하고 상수도가 최첨단인데 하는 얘기하고 저는 좀 머릿속에서 연결이 안 돼가지고 찾아봤더니 당시 공장들이 폐수기 처리 기준을 잘 안 지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 오는 날 뭐 오염수를 강에 쏟아버린다거나 아이고야. 축사에서도 뭐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좀 잘 안 갖추고 심지어 어업 양식장에서도 오염수를 좀 방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수원이 오염이 되다 보니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커지고 있던 시점이기도 했고 상하수도 시설이 좀 부족하니까 좀 녹물 같은 게 좀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생수 시판이 금지돼 있었는데도 시장은 계속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씩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 네. 물도 좀 오염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생수 시장이
조금씩 커졌던 거네요. 네네. 근데 그러다가 생수 판매가 허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씩 밀려서 어떻게 허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잡혀 있었는데 여기에 결정타가 됐던 사건이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입니다. 사실 이제 낙동강이 대구를 거쳐 부산까지 경상도 지역의 소중한 수원인데요. 당시 두산전자, 신성기업 이런 대기업들이 페놀이라는 독극물, 화학물질을 낙동강에 방류를 합니다. 이제 악취가 심한 화학물질이라서 몇 달간 수돗물 사용이 좀 어려웠고요. 네. 이때부터 완전히 수돗물에 대한 좀 불신이 생겨가지고 1994년에는 이 수질 관리를 보사부에서 환경부로 이전을 해야 할 정도로 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같은 해 1994년에 먹는 물 시판을 금지한 정책이 또 위헌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판정이 된 후에는 생수 시장이 10년간 연평균 10% 안팎 빠른 성장을 보입니다. 당시에 그 페놀 사건 네. 이런 거 대서특필됐던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면 이제는 사 먹는 생수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고 대중화가 많이 됐는데 앞으로 이 생수 시장은 경제적으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계속 성장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네. 팬데믹 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값이 굉장히 좀 지금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생수 물가 상승률이 10여 년 만에 최고인데요. 이게 생수 업계에서는 지난 5년간 비용을 동결했었다. 그래서 이제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오르고 있는 가격은 무엇보다도 PET, 페트 가격이 크게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장 가격, 유통 가격. 네. 생수는요. 페트병 제조에 드는 비용이 원가 대비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 저희 다 석유에서 뽑잖아요. 그리고 석유는 100% 수입을 해오고요. 그래서 최근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고유가에서는 물류 비용도 늘어나잖아요. 해운 물류 비용이 뭐 이제 좀 섬에서 뽑거나 이러면 좀 해운 물류 비용이 이렇게 옮겨오는 것도 있고 또 원자재 값도 늘어나고 하니까 또 생수가 또 물류에서는 무게가 있는 화물이에요. 그렇죠. 물류비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수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는 정말 생활 전반에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좀 딴 얘기지만. 자, 어피티의 김정희 이사 통해서 재미나게 라떼 경제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환님이 보리차 끓이기 싫으면은 약수터 가서 물 길어다 마셨던 기억도 떠올려 주셨고요. 1920님은 보사부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의 준말이었다고 또 이렇게 팁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수성님 오늘 퀴즈 물 먹었다. 생수 얘기하니까 물 드셨다고. 자, 그런데 정답은 맞춰주셨습니다. 임수정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정답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그 2부 시작할 때까지 퀴즈 정답은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국내 의료 시스템 문제 또 최근에 의대 정원 확대 또 논란도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다시 뵙죠.